네, 우리 교재 36페이지입니다. 도량형에 대한 제시문인데요. 도량형 즉 1m에 대한 기준이 모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의 기준에 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차이점 찾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르네상스 시대랑 고전 시대랑 뭐가 달랐어요? 까먹었죠? 보세요. 금방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차이점 찾기가 그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차이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야 겨우겨우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루게 될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있는 도량형 기준도 장점과 단점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을 읽을게요. 현대 산업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1791년이면 우리나라는 정조 대왕이 있을 때인가요? 대왕은 맞나요? 얘들이 이런 거 하고 있었네요. 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좌우선의 길이의 1000만 분의 1을 1m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좌우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예. 기준이 뭐냐면 지구 좌우선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장점은 아니죠. 이따 장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구 좌우선 길이를 표준으로 1m를 정의했습니다. 단점은 뭐냐? 측정이 어렵습니다. 벌써 얘 장점 절반 이상 나왔어요. 뭐겠어요? 얘 단점이 측정이 어려워요. 얘는 측정이 쉬워야겠죠.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1889년에 제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안정성 높은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를 사용했습니다. 예, 쇠막대기예요. 막대기 치면서 이게 1m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훼손이 쉽고 복원이 어려워요. 여기 미터 원기라고 적었지만 장점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읽어내면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1791년 모델의 장점. 네, 지구는 훼손이 잘 안 되죠. 제시문에 이런 말 없습니다. 충분히 독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는데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에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에 네, 어렵네요. 네, 크립톤에서 나오는 뭐가 나온답니다. 오렌지색 복사선이 있는데 이 복사선의 파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터는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중 파장의 1650763.73배와 같은 길이이다. 네. 뭐 그렇답니다. 네.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빛으로 했는데 빛의 세기가 약해요. 만약에 이게 해결되겠죠? 볼까요?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의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예, 근데 이거는 기준을 바꿈으로써 해결된 게 아니고요. 레이저라고 하는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 단점이 극복되었네요. 그럼 얘는 왜 나온 거지? 물을 겁니다, 제가. 끝날 때 물을 겁니다. 우리가 뭐가 다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물을 겁니다. 뭐가 다른지.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의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됐다. 미터는 빛이 진공해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다. 와, 굉장하네요. 봅시다.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이죠.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 네. 과거에는 속력을 측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 된다. 아, 우리 수단 목적 관계 공부한 기억나나요? 예. 무슨 말이냐? 여기 쭉 보세요. 예. 다시 읽을게요. 속력을 측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예. 거리와 시간에 대한 측정 없이는 속력 측정도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속력을 측정하려면 얘하고 얘를 측정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792,458 곱하기 1.2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로 나타낸다. 그러나 측정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오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얘가 뭘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의에서의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값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되는 거죠, 규정.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한다. 길이 먼저 재고 속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길이를 재야지만 속력 나오잖아요. 시간을 재야지만 속력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속력을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요? 속력, 시간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빛을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얘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의 길이라는 빛의 파장의 길이가 일정한 속성을 이용하고요. 얘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길이가 일정한 거, 얘는 속력이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길이 먼저 나오고 속력 나와요. 얘는 속력 먼저 나오고 길이 나와요. A to B입니다. 얘는 길이 to 속력, 얘는 속력 to 길이입니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차이점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장난합니까? 이 중심 내용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길이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게 이게 중심 내용인데 무슨 헛소리야.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평가원은 구석진데 있는 찌질한 말톤씨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만을 던져가지고 글을 제대로 읽은 학생은 무조건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 신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독해력을 증강시킬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2번 좌우선의 길이 1791년 모델입니다. 좌우선의 길이 모델은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둘 다 틀렸죠. 측정이 어려운 게 이게 단점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두 번째, 복원 가능한 훼손이 안 되는데 뭔 복원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길이의 표준이 될 수도 있죠.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4번 1960년 길이의 표준과 1983년 길이의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아닙니다. 이거는 복사선의 파장의 길이가 일정한 거고요. 이거는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 to 속력, 속력 to 길이라고요. 요 둘의 차이점 못 찾으면 4번 선택지 헷갈릴 겁니다. 실제로 4번 찍은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5번 백금 이리듐 학군. 1889년 모델이네요.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단점이 뭐예요? 훼손이 쉽고 복원이 어려워서 국제적 표준을 쓰기 곤란했던 것뿐인 겁니다. 이 요약이 완벽한 요약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다 풀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3번 문제까지 하고 2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도 아주 재밌는 문제니까요. 3번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냐면 1983년 모델이에요. 1983년 모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됩니다. 속력을 먼저 정하고 나서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했다는 게 1983년 모델의 특징이에요. 읽어볼까요? 1번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맞죠? 속력 to 길이. 2번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맞죠? 왜냐? 여기서 왜 이걸로 바꿨느냐? 길이를 측정하다 보니까 맨날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아예 오차가 없는 정확한 값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3번 빛은 진공에서 1초에 만큼 진행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뭐라고요? 다시 거리 시간을 통해서 속력을 측정할 때는 속력보다 먼저 거리가 나와야 되고 속력보다 먼저 시간이 나와야 돼요. 맞죠? 거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시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건 몰라요. 근데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뭐냐면 속력과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거리를 알려면 속력이 나와야 돼요. 맞죠? 거리를 알려면 시간이 나와야 돼요.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to 속력인지 속력 to 거리인지를 살짝 꼬아서 낸 거죠. 4번 맞습니다. 5번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한 겁니다. 빛의 속력은 이 값으로 하기로 한다. 빛의 속력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빛의 속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달 착륙 음모론이 많은데 음모론을 박살내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잖아요. 달에다가 그 반사판 같은 거 주차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빛을 쏘면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빛을 재가지고 시간을 재가지고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를 재더라고요. 그 달하고 지구 사이에 거리가 매년 조금씩 멀어지고 있대요. 저 같으면 그냥 측정이 잘못됐겠지라고 할 텐데 과학자들은 독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측정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값으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이 값이다. 네, 이렇게 차이점 찾기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했고요. 2번 문제가 왜 재밌냐면 차이점 찾기 문제를 모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꼭 약간은 이론적인 건데 2번 문제에 해결되기도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비교는 시작할 때도 물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비교는 모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태 비교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점 비교가 있습니다. 행태 비교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에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점 비교는 뭐냐면 대상 하나를 놓고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두 개인 겁니다. 됐나요? 이 둘의 차이점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기준도 두 개, 대상도 두 개인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거 독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건 단순 나열이지 비교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잖아요. 김태희는 예쁜데 비는 짜증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날씨 너무 좋다. 공부하기 싫어. 이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날씨 좋은 거랑 공부하기 싫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그럼 이 글의 화제어는 1m의 정의, 기준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생기는 문제예요. 1m의 기준은 확실한 하나여야 되는데 기준이 여러 개라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량령을 통일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왼쪽 문제입니까? 오른쪽 문제입니까? 자가 하나인데 그 자를 가지고 재야 될 대상이 여러 개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은 하나인데 그 대상을 재는 자가 여러 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죠. 네. 이걸 전체는 관점 비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 이거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2번 선택지, 2번에 2번.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하는 온도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예, 사람 체온이 몇 개입니까? 1개죠. 근데 그걸 재는 체온계마다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건전지 전압이 제조회사마다 달라서 전자제품에 고장이 난다. 그 전자제품에 필요한 전압은 뭐예요? 1.2V면 1.2V, 5V면 5V 딱 하나죠. 근데 회사마다 측정하는 전압계가 다 다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번, 생산된 부품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난다. 자동차가 뭐 30cm짜리 부품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건 30.1, 어떤 건 29.9 뭐 이런 게 자꾸 나타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전부 다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1번을 잘 보세요. 1번을.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보세요. 충전기가 여러 개죠.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핸드폰은요. 핸드폰도 여러 개죠. 핸드폰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된대요.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하나의 대상을 놓고 기준이 여러 개라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은 하나인데 대상이 여러 개라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그도 아니면 기준도 여러 개, 대상도 여러 개인 문제인가요? 예, 맨 마지막 이거죠. 이거는 요 모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2번의 1번 선택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준이 여러 개라서 발생하는 케이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서 차이점 찾기 파트 제법 좀 길게 다뤄봤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독해 스킬입니다. 뭐가 나오면 하나가 나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나올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하나가 나왔는데 그 장점이 빠져 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장점을 추론해서 채워 넣을 수도 있게 되는, 이게 깊이 있게 읽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줄줄줄 읽으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에서 시를 읽거나 할 때, 시를 읽을 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 밑에다가 뭐 엄청 많이 적지 않아요? 바람이라는 두 글자를 읽는 게 시를 읽는 게 아니듯이 자오선 이 세 글자를 읽는 게 비문학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차이점 찾기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악마와 같은 논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